바쁘신 분들 모시고 세미나 이렇게 진행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영광입니다. 지금 여기 자리에 배석하신 분은 저희 이제 회장님 김진관 회장님 되시고요. 그 가운데 박성천 아키브레스 대표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맨 끝자리에 이제 문종국 과장님 되시고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교육 프로그램을 재개를 하게 됐고요. 오늘은 이제 베네치아 이제 정통 유럽 그 플라스터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한 2003년부터 이 페인트 DIY 교육을 한국에서 최초로 했을 겁니다. 지금 세월이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요즘 또 유럽 미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플라스터 작업이 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더네드우드 페인트가 한 2년, 23년 이상 시장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플라스터 제품을 또 MP라고 이탈리아 거 제품을 또 런칭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페인트 외에 플라스터 제품을 거의 종류별로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초부터 이 또 플라스터의 역사부터 잘 알고 계신 분을 통해서 진짜 프로페셔널한 그런 시공자들과 중간 관리자를 기르는 그런 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을 만나면 컬러 조언도 해주고 견적도 내주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중간 코디네이터들 교육도 하고 또 시공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 마감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완벽하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또 우리가 한 20여 년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와 어떻게 소통하고 또 디자이너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또 시작과 마감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속 가능한 그런 신뢰를 시장에서 얻을 것이냐. 그래서 그런 거를 중점을 두고 이 교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말 프로페셔널 사람들을 우리가 길러내는 것이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그런 역할을 제가 보니까 이 박목수님 그 카페에서도 상당히 잘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다. 또 많이 오늘 참여해 주셨는데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박성천 대표님께서 인사하시죠. 네, 그 베네치안 플라스터에 대해서 이제 그 교육 내용을 말씀을 주실 텐데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내용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성철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핸드박으로 닉네임이 되어 있고요. 근데 저도 이 미장을 하면서 왜 베네치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되어 있는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찾아보니까 로마 시대 때부터 이 미장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건축이 석조 건축이더라고요. 석조 건축인데 이 베니스라는 지역의 이 지대가 이 모래랑 약한 그 섬에 이루어진 상태인데 거기다가 이 나무 말뚝을 박아서 집을 졌는데 그 당시 석조국지의 그 무거운 건축이 견디지 못하니까 자꾸 깔아앉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발생된 게 다른 공법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나온 게 이제 이런 이제 조족조 가벼운 기와 부은 벽들을 이용해서 집을 짓고 거기다 이제 미장을 해서 대리석과 같은 느낌의 질감을 만들기 위해서 발달된 게 바로 이제 베네치안 플라스터라는 명칭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점이 나와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고민했던 그런 마감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발전돼서 지금까지 아마 넘어오지 않았나. 석조 건물에서 이제 그 다음에 조족조 건물로 넘어오면서 발달된 게 바로 그 이제 그 석회, 콘크리트를 이용한 조족조 방식의 그런 이제 건축법이 이제 발달되게 되는데 원형 경기대에 보면 저쪽은 이제 석조 건물하고 보면 조족조 건물이 같이 있는데 저런 조족조 건물에서 마감에 필요한 것들이 미장대인데 이 석회가 기경성이거든요. 공기를 만나서 붙이는 그런 미장제인데 그게
물하고 만나서 바뀌는 수용성으로 바뀌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당시에 썼던 이제 뭐 화산재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호전란 반응에 의해서 굳어지는데 네. 그거를 발견되면서 이제 옛날에 처음에 만들었던 그런 이제 시멘트 계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멘트를 이용해서 조족을 하게 되고 그 조족조 건물에 마감을 하게 되는 미장들이 발달된 게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런 뭐 구운 벽돌, 뭐 기와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제 막 조족을 해서 이제 만든 건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궁금한 게 이렇게 로마 플라스타라고 안 하고 왜 베네치안 플라스타라고 부르는지가 사실 궁금했거든요. 다른 데는 석조, 대리석만 쌓으면 마감이 되는 그런 건축이었는데 베니스라는 지역은 워낙 지반이 약하니까 거기다 나무 말뚝을 박고 그 위에다가 다시 바탕을 잡아서 그 위에서 집을 짓는데 그때 석조 건물 저렇게 대리석을 쌓아서 졌던 건물들이 자꾸 가라앉으니까 가볍게 집을 짓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벽돌 가지고 쓰는 그런 이제 조족조 건물이 이제 발달하게 되고 거기에 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마모리노라는 석회를 이용해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같은 대리석 느낌을 잡기 위해서 계속 발전된 것이죠. 네. 결국 그래서 뭐, 뭐 로마 플라스토나 뭐 다른 플러스에는 붙일 수 있지만 다만 그래서 지역 이름인 베네치아라는 지역을 가지고 이제 미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명칭으로 총칭이 된 거죠. 그러면 사실 영국이나 프랑스에도 더 좋은 대리석이 있었을 것도 같은데 왜 이탈리아의 그 재료가 더 좋은 평가를 받는지 그러니까 궁금해요. 대리석은 어디나 다 있었는데 석회가 그 알프스 산맥 돌로마이트라는 우리 그 석회암이 있는데 그게 결국 그 지역이 다 석회입니다. 거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그 수경성으로 바뀌는 그 포졸란 반응이 이루어지는 굳혀지는 단계인데 원래 그 석회는 물에 담가놓으면 안 굳게 돼 있거든요. 이게 공기를 만나야 굳는데 물을 만나 굳게 하는 그 자체가 화산재라든가 운석에서 떨어진 변형된 그런 그 석회암이 있는데 그게 수경성으로 바뀌면서 아마 시멘트에 아마 기원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나 뭐 일본 아니면 뭐 미국에서 나오는 시멘트랑 그 돌로마이트 이탈리아 지역에서 나오는 거랑은 아주 성질이 좀 다르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석회라는 그 화학식은 똑같은데 음. 구성되는 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나는 석회도 있는데 그런 석회들이 조금 다릅니다. 자료 보내주셨던 거 보면 이게 600수평의 분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그 자료 화면 보내주셨는데 이게 이제 한 100년, 200년이 그렇죠. 아니라 한 500년, 600년? 거의 뭐 네. 그렇죠. 거기에 보면 네. 저기 예전에 그런 원초적인 저런 시멘트 계열의 아까 그 조족조 다음에 네. 저런 이제 시멘트가 입혀지고 네. 계속 이제 레이어가 이제 쌓여가는 거죠. 유럽 미장이라고 하는 거는 유럽의 저런 오래된 벽의 느낌을 표현하는 거라고 보통 네. 뭐 얘기하죠. 사실은 전후에 영향을 줬다는 내용을 맞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 주셨었는데 예, 예. 국조 건물이 다 이제 네. 망가지고 나니까 네. 그 다음에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만들 수 있는 기법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벽지를 바르는 그러한 상태의 마감이지만 유럽을 가면 거의 다 뭐 페인트나 미장 마감이니까 이런 회사들이 한 그 전쟁 이후에 생긴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네. 몇 대를 거쳐서 들어온 그 알력 회사인데 음. 이태리에 이제 베로나에 있는 저 돌시라는 알력 회사인데 여기가 아마 이태리에서 제일 가장 큰 알력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도 제일 깊고 저 옆에 보이는 그 오른쪽에 보이는 그 사진은 네. 그러니까 알력 원석을 구워서 색을 내는 구웠을 때 나오는 그 색이 진짜 색인데 그런 소성되는 그 소성 기계를 제가 이제 본 거 저 처음 봤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훨씬 더 공장도 멋있고 자동화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저 자체가 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네. 이제 약간 이제 가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되게 현대식으로 네. 갈 줄 알았는데 네. 실제 가봤더니 아니 맷돌로 갑니다. 돌로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저런 안료나 네.
그다음에 실제 그 조색제에 들어가는 안료들도 네. 결국은 저게 들어갑니다. 저거는 이제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 저게 네. 인도에서 나온 돌일 수도 아, 있고, 네. 하지만 이제 이태리 애들이 저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게 다시 이제 상품 포장이 돼서 네. 결국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이제 제품화하는 것이고, 네. 어디까지 쓰냐면 이제 뭐 유화, 아, 유화 사진도 보내주세요. 예, 저런 이제 그림이라든가 네. 저 옆에 사진은 뭐, 고구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석회를 가장 처음 석회 미장을 가장 처음 썼던 게 아마 저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게 이제 종교에 따라 들어왔는데 유럽에서 인도로 들어와서 인도에서 다시 뭐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저번에 제가 일본 그 교토 미장장인을 만나 보니까 미장은 네. 한국에서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일본에서요. 맞습니다. 일본에 그런 학교가 있어요. 학교도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도 네. 있고. 네. 저 그럼 궁금한 게 걔네들도 결국 이런 고구려 백제에서 이렇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무식한 소리인데 이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색이 변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1000년 동안 이제 지나면서 이렇게 변하는 게 요 정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요즘 이렇게 한 거 보면 안 그런 데도 이렇게 많죠? 아, 네. 몇 그거는 년도 안 됐는데. 네. 그거는 이제 지금 저기 쓰여 있는 그 석회라는 성분이 네. 콘크리트하고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30년을 양생을 해서 30년을 부식을 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60년 정도 되면 이제 완전히 부서지는데 네. 석회 사이클은 60년을 양생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돌입니다. 그래프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가는 그래프를 형성하기 때문에 석회는 1000년이고 2000년이고 계속 견딥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건축들이 네. 지금까지 견딘 이유는 네. 석회로 돌과 돌을 접했기 때문에 네. 그 대리석 자체가 유지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이게 자꾸 저만 질문해서 조금 아니, 아니. 죄송한데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 식당의 그림 같은데 이것도 보통 한 4, 50년은 돼 보이는데 우리나라랑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얘네들은 아직도 좀 이렇게 생생하잖아요. 이것도 계속 이게 아마 네, 화학적인 안료랑 네, 천연 안료랑의 차이가 있어요. 그냥 돌을 갈아서 만든 네. 거니까. 아니면 뭐 이 베이스가 뭐 철판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목공도 있을 건데 이런 데 잘 붙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에 공사를 했다. 근데 한 1년 지났더니 해가 나온다. 그 원인이 스키 때문이라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이제 바탕에서 나오는 습이 밀어내는 그 현상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좀 전에 나와 있던 요 벽은 박물관 거의 베니스의 그런 박물관의 안에 있는 그 마모리노 기법의 벽면이지만 저거는 뭐 몇천 년을 내려갔는데 멀쩡하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로마 시대에 이제 그 대리석 건물, 속적 건물들이 발전을 했는데 이제 그게 대중으로 퍼지는 역할을 한 게 르네상스의 이제 베네치아 지역이었던 맞습니다. 거고 근데 그때 그 기술이 동서양에서도 같이 발생을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동양으로 넘어왔던 거는 하얀색의 캠퍼스 같은 석회미장만 넘어와서 네, 한옥의 흰색의 벽들이 다 석회미장이거든요. 네. 거기까지만 발전이 된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 책에서 잠깐 본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 옛날 뭐 그 새로운 집을 이렇게 짓는다고 하면은 그 밭에서 농사 짓는 땅 흙이 제일 좋은 흙이라고 해서 그거 썼다고도 하더라고요. 이유가 혹시 여쭤봐도 뭐 그거는 이제 기후하고 결국 가장 밀접한 수축 팽창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화가 덜한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네. 가장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일본은 50도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일본도 지금 가면은 되게 멋있는 절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복원을 해놨잖아요. 네. 걔네들은 지금도 그런 거 쓰나요? 지금도 석회는 그 정도 씁니다. 음. 그랬던 것이 지금 이제 대중적으로 뭐 섞어보면 시멘트, 마이크로 맞죠.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오래 갈 수 있고 그 본연의 그 천연의 원료를 쓰는 이 베네치안 플라스터가 지금 어쨌든 그 프리미엄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어떤 전쟁을 겪고 나서 건물이 다 부서진 상태에서 네,
다시 복원됐을 때 그 느낌을 그대로 잡았을 때 나오는 그 기법들이 결국은 발달이 된 거죠. 근데 유럽 미장이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거를 제가 이제 뽑아봤는데 트라버티너, 스타코 이런 되게 익숙한 용어들이거든요. 시간 관계상 뭐 다 설명은 드릴 수 없겠지만 여기서 저희가 좀 뭐 알고 넘어가야 될 만한 게 있을까요? 마모리노가 어떻게 보면은 이태리의 가장 기본 미장제라고 할 수 있고 미장이고 아마 이태리도 제가 여쭤보면은 거의 뭐 7, 80%가 다 마모리노가 거의 시곡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예를 들어서 뭐 문화재 복원할 때도 기본적으로 저 마모리노를 납품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이거 배우면은 뭐 월천 벌 수 있다. 막 이런 광고도 좀 봤는데요. 여기 중에 어떤 걸 배워야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아, 모르겠어요. 그런 거 없나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아, 이게 쉽게 며칠 배워서 네. 그 기술을 가지고 월천을 벌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이 없습니다. 아, 사실 그러면은 다들 연봉이 1억 2천인데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죠. 네. 그러면은 이거 외에도 이런 건 뭐 흔히 알고 있는 기술이란 거라고 본다면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그럼 배워야 그쵸. 하는 내용들일까요? 타드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욕실이나 네. 사우나에 딱 특화되어 있는 딱 기법이거든요. 사우나요? 이게 석회가 아까 습기에 약하다고 하셨는데 아니, 사우나에 된다는 게 약간 석회는 습에 약하지 않습니다. 석회는 일단 발수성이 있어서 네. 어느 정도의 물을 먹고 나면 다시 뱉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저희 욕실 지금 막 누수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저희도 타일을 쓰고 있는데 타일이 아니라 이런 거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뭐 요즘 이제 뭐 하이엔드급에서 화장실 마감을 하면 결국 미장 마감입니다. 지금 아마 가장 비싼 마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이게 좀 레이어가 많은 거죠. 최소 7번에서 8번의 작업을 해야 되는 작업이라서 근데 막상 시공하는 현장 가보면 그 7번, 8번 그런 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자가 나타나.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좀 빨리 네. 줄이고 음,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해법은 아마 전해도에서 좀 풀지 않을까. 그 레시피를 이 미장 교육에 대해서 케미칼적이나 네. 역사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접해야 되는데 네. 이게 너무 한 가지 석고 마감만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접하다 보니까 네네.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아까처럼 뭐 레이어를 줄인다든가, 네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미장을 안 하고 네. 마감 미장을 하고, 네. 마이크로 시멘트가 제일 많이 현재 하자내는 게 네. 바탕 미장 안 해놓고 그냥 마감 미장만 해버립니다. 결국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습이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어, 저희가 생각하는 거 말고 오늘 참여하신 대표님들께서 혹시 나는 이런 게 관심 있다, 뭐 이런 질문을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좀 궁금하시거나 이런 교육을 좀 마련해 달라, 뭐라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제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여기 네. 그 플레스터하고 네. 스토커가 좀 비슷하던데 이게 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뭐 성분적인 차이인지 뭐 공법의 차이인지 뭐 이런 거 같아요. 플라스터라는 얘기는 그러한 석회, 석고 이런 거를 다 바르는 거를 총칭을 해서 우리가 어떤 플라스터라고 하거든요. 또는 뭐 그걸 바르는 사람. 근데 아까 석고라는 거는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어떤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이름이 석고인 것이고 그 또 그러한 재료들이 석회, 석고, 흙 여러 가지의 이제 재료들이 있는 거고 영문으로 찾으면 플레스터가 석고로 돼 있고 그 스토커는 어떻게 보면 또 석회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플라스터가 석고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총칭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를 보통 그러니까 그냥 플레스터를 석회일 수도 있고 석고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거는 거예요. 그러한 재료를 미장적인 바르는 걸 전체적인 총칭이 범위가 넓은 거죠. 예. 그다음 스토커는 그건 뭔가요? 그거는 그냥 일종의 뭐 석회의 명칭입니다. 다른 명칭이죠. 영어로 뭐 라임이고 예. 미국 쪽에서 하는 거는 돌이 이게 좀 단단합니다. 이게 단단하고
이태리 쪽은 좀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태리 쪽 제품들은 물과 결합하면 이제 갈수록 단단해지고 또 미국 같은 데서 되는 상품들은 초기는 단단한데 아마 이 견디는 거는 아마 이탈리아 석회가 더 오래 가지 않나 이제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요. 아, 이제 이태리께 이제 더 좋다는 얘기는 돌로마이트 계열의 석회가 많은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그 이제 수화시키는 석회를 판매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태리 쪽은 수화된 석회가 뭐 10년 된 거, 20년 된 거, 50년 된 거 이렇게 좀 많이 오랫동안 수화한 내용의 그런 질 좋은 석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혹시 지금 우리 그 한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제품들 있잖아요. 석회 계열의 어떤 플라스틱 기법으로 그 뭐냐 시공했던 예라든가 그게 어떤 뭐 비용적으로는 또 얼마나 정도 드는 건지 좀 그런 거를 좀 뭐 예를 알 수가 있나요, 혹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마지막 챕터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아, 예, 예, 예. 견적 산출이라든지 이런 그 실제 시공까지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제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음 챕터가 이제 저희가 이런 기술을 잘 배웠을 때 어떻게 해야 이런 친환경 공법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저희 문 과장님께서 이제 좀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버네더드 페인트 영업부의 윤종욱 과장입니다. 네, 오늘 그냥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릴 부분들은 이번에 직접 참여하고 직접 박람회에서 현장을 이제 봤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케어링 콜렉션이라 그래서 최근 세탄바스 회사와 함께 콜라보하여 이제 부스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새로 들어온 미국의 SBP 아크릴 스타쿠라는 제품으로 이제 솔리드 타입의 이제 욕실을 저희가 미장 제품으로 이제 완성을 시켜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제 욕실이라 그러면 타일의 분절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셨던 뭐 건축주 분들이랑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이제 솔리드 타입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좀 뭔가 욕실에 좀 다른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편 이런 마이크로 시멘트와 유럽 미장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 뭐 하자와 또 기타 뭐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을 또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저희한테도 이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게 가능하냐? 뭐 방수라든지 뭐 하자 부분에 대한 걱정 그리고 시공에 대한 좀 전문성이 떨어진 부분들을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와 저희는 이번 교육을 기회로 해서 이제 책임감 있는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지도자를 또 양성을 하고 또 저희도 올인원 그러니까 모든 제품의 솔루션들을 원에서 1, 2, 3 그러니까 모든 그 스텝업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된 제품을 연결시켜드릴 수 있도록 아까 이게 욕실에도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은 네네. 이 포인트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카페나 뭐 그냥 상업 공간뿐 아니라 이런 물이 접하는 공간에도 쓸 수 있다.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네. 이번에 호텔 페어에 나간 제품은 네. 석회비 기반의 제품은 아니고요. 음, 미국에서 들어오는 아크릴 스타콜을 사용했습니다. 아크릴 스타콜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 탄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수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그 고전적인 제품들보다 조금 더 이제 저는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보통 7번에서 8번의 레이어가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아. 얘는 제가 잠깐 중간에 말씀드리면 이제 저 박성천 대표님과 문 과장님께서 같이 이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 설명. 얘는 지금 이제 3레이어로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7개의 레이어를 작업을 예, 할 필요 없이. 반으로 줄이게 되면 결국 인건비와 재료비가 줄는 거거든요. 뭐 기존에 저희가 회배당 12에서 15, 17, 18 정도 받는 금액을 제 생각에 한 반 정도로 줄이지 않을까. 가장 큰 기대감은 좀 거길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빠르고 간결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바로 현장에 투입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새롭게 들어오는 이태리에 저희가 MP사와 이제 제품이 이제 3월달 초에 이제 대량으로 들어오는데 그 제품의 하도제인 스마트 코트를 일단 하도제로 사용을 했고 접착을 조금 더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서 이 제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품 중에 스톤 페인트 같이 입자감이 좀 있습니다. 입자감이 있어서 위에 올라가는 이제 스타포나 예를 들면은 뭐 마모르노 같은 제품들을 강하게 접착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새로운 용어도 많고 네. 제품도 되게 많다고 말씀 주셔서 이런 내용이 어쨌든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이제 검증 작업을 해서 선보인다라고. 맞습니다. 네. 그 말씀드린 스마트 코트라는 하도 제품도 이제 실내와 실외 가능한 방수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다른 더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는 차별화된 점은 해외에서 이제 검증된 제품을 저희가 수입을 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유해 성분을 조금 많이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네. 친환경을 좀 많이 얘기하니까 그럼 방수도 되고 뭐 다 되는데 조금 위험한 거 아니야 실내에 쓰기에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합니다. 특히 뭐 VOC라든지 뭐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이런 좀 위험한 물질들이 없는 제품들을 주로 이제 수입을 해서 나가고 있고요. 거의 웬만한 저희가 수입하는 제품들은 그런 부분들은 다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료들도 물론 다 있고요. 라돈 요즘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네. 저도 이제 아이를 둘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페인트나 뭐 이런 시멘트에 대해서는 안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편견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저희 제품 중에 라돈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프라이머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저희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은 돼 있고 음. 지금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국내에 적용이 바로 될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이태리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랑 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태리 제품을 그대로 우리나라 한국 사람에 맞게 바꿔야 되는데 그대로 적용하려고 어떤 교육을 받고 오니까 거기서 이제 오차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한국 사람들은 깔끔하고 모던하고 쫙 빼는 그런 미장을 원하는데 이태리 제품들은 그런 미장들이 많지 않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스타일에 대한 문제와 또 유럽 그리고 미국의 그 건축 방식 그런 자재들이 다른 점에 있어서 국내에 들여와서 충분히 실험을 하고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방서 뭐 이런 내용들도 최대한 이번에 데이터화 시켜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걸 말씀드리면 이제 박성천 대표님께서는 제가 그 시공하셨던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뭐 수영장도 있고 펜션도 있고 수원성 주변에 그런 멋있는 카페들도 다 직접 하셨는데 2018년부터 이제 유럽 미장 이태리 제품들을 좀 써봤지만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자가 있으면 하자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뭐 좋은 얘기만 하고. 근데 저는 하자에 대한 노하우가 실제 교육에 묻어나야 된다 싶습니다. 제가 본 하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노하우들이 결국 교육에 묻어나고 시방세에 묻어나서 새롭게 그러한 방향성을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챕터를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을 뭐 단기간에 배워서 현업에 가서 인정받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진짜 우리가 인정받고 어떤 스킬을 키워야만 또 이제 저희가 나이가 뭐 50대, 60대까지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될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전 에드워드가 이제 지난 25년간 이 친환경이라는 이 마감재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지 그런 이유? 그런 게 사실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회장님께서 한번 말씀 주시면 여기 계신 이제 대표님들이나 학생분도 계시기 때문에 뭐 말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20 몇 년 해보면서 이분은 오래 가겠다. 이분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것이 이제 보입니다. 보이면 지금까지 우리하고 같이 하신 분들이 원칙과 정직하게 함으로써 오래 가셔요. 또
엊그제도 제가 어느 소비자를 이제 한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우리 매장에서. 근데 그분이 전에도 그걸 쓴 일에는 다른 페인트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회사가 이제 오랫동안 존속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누가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 세심하게 배울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페인트 교육이라는 것이 이런 패널에다가 샘플 몇 번 해보고 현장에 나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걸로 인해서 신뢰를 잃고, 유럽 미장이라는 그런 참 단순하고 이렇게 읽히기 좋은 그런 용어가 잘 유행이 된 것 같은데, 오히려 한쪽에서는 그 유럽 미장 자체를 불신하는 그런 또 상황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서는 일반 소비자가 있고, 사업적으로 크게 B2B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분들 사이에서는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든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희는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보통 이태리의 그 회사들은 자기네 제품을 시공할 사람들에 대한 그 교육, 이게 굉장히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회복해서 정말 대대손손이 그 사업이 가는 그러한 걸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배워서,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전장에 나갈 땐 충분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뛰어나가게 만든다.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회장님.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련해서 이제 3월 정도에 이제 회장님께서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시려고 화면에 지금 다들 보고 계시는데 요게 어딘가요? 네. 우리가 지금 저 노년에 매장을 새로 하나 꾸렸습니다. 스케치업을 한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제 현재 오픈한 매장입니다. 그리고 2층에 가면은 지금 우리가 그 플라스터로 그 샘플들을 상당히 해놨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 플라스터 교육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2층에다가 한번 해보자 이런 그 생각을 했어요. 저런 식으로 만드는 거를 목공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서 이건 ALC로 바탕을 하고 위에다가 플라스터를 하는, 거기다 다양한 플라스터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쇼룸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 플라스터를 경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교육 우리가 준비했고요. 앞으로 교육 방법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테스트하는 걸로 2차, 3차 이렇게 교육을 할 겁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코디네이터가 수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그 사람의 나이나 뭐 재산 관계나 집이나 이런 걸 봐서 컬러를 선정해주고 환경을 안내하고 자재를 안내하고 견적을 내주고 이러는 것을 상당히 활발하게 합니다. 근데 한국은 만약에 내가 어떤 현장이 생겼을 때 정말 우리 사장님들 꼼짝 못하고 현장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거를 코디네이터들이 가서 현장 도와주고 일 준비해주고 마무리할 때 문제점을 파악해주고 이런 것만 해도 저는 이런 코디네이터들의 역할이 한국도 필요하다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을 그동안 우리가 칭코 뭐 DIY 교육 한 20년 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어떤 이런 플라스터도 우리 더네두드 페인트를 기반으로 한, 우리가 20몇 년 하면서 정말 저희 페인트를 한 번 쓰신 분들은 영원한 소비자가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써주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분들에게
이런 플라스터 제품을 가지고 벽지 대용으로도 갈 수 있겠다. 연구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그러한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교육 일정과 교육 내용을 공지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이런 미팅을 갖고 싶어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하여튼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지금 되게 어렵게 모여 있는 상태이긴 하신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혹시 더 뭐 물어보실 분 계실까요? 잠깐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네. 지금 그러면 유럽 비장으로 네. 현재 그게 박성천 대표님이 여러 번 시공 사례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떤 뭐 시공의 만족도 이런 것도 있고 비용면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어떤 반응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태리 제품 중에 하이엔드로 같은 데가 평창동에 그 홍진경 씨라고 왜 그 연예인 예. 지금 굉장히 핫하시죠. 네. 거기 유튜브 찍는 그 3층 구조가 다 플라스터 적용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벽면을 그러니까 도배라든가 페인트 개념이 아니고 돼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했다는 거죠. 예, 예. 거기 근데 가장 최근은 그 메일리옥 회장님 댁도 플라스터 적용돼 있습니다. 화장실까지 적용돼 있습니다. 화장실까지요. 그럼 네. 주로 그러면 하이엔드 시장에서 예. 지금 일본에 지금 견적 중에 있는 건 이제 실 아파트 지금 전체 리모델링도 지금 의뢰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까지의 인테리어 패턴이라든가 디자인을 지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미장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플라스터를 어떻게 적용해서 지금 주거 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 하면은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건데 이게 비용 면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가요? 페인트 구조의 인테리어랑 지금 현재 플라스터하고 차이는 실제 뭐 한 30% 정도 상승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포트폴리오나 저희 제품에 대한 정보는 그 박일경 카페와 저희 사이트에 다시 이렇게 포스팅을 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외에도 다 보실 수 있도록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건설 경기도 굉장히 지금 이제 힘든 상황인데 지금 또 여기 계신 뭐 박 대표님을 비롯해서 지금 이런 어떤 업계 한 스페셜리스트 분들은 몇 년치 일이 계속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별화해 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이런 기술과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런 좀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해 갈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교육을 마무리하고 네, 추후에 또 이제 좋은 프로그램 준비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대표님들께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